우타는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며 필름 레드의 주연인 인물입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는 15번째 원피스 극장판이며 오다 작가님이 직접 검수한 몇 안되는 극장판이기에 개봉하기 이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는 기대에 걸맞는 엄청난 흥행을 하였고 역대 원피스 극장판 중 가장 흥행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애니 극장판 흥행순위 1위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을 제외하면 모든 애니 극장판 흥행에서 최고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술회전을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현 추세를 보면 주술회전을 역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 애니 극장판 중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섬, 짱구의 각종 극장판, 원피스 필름 Z, 스트롱 월드 등의 기록을 거의 일주일 만에 갈아치웠기에 필름 레드가 얼마나 흥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가 흥행하며 필름 레드의 주연인 우타의 인기 역시 자연스레 상승했는데요. 우타는 현재 나미, 로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여성 캐릭터의 인기를 초월했다고 알려졌으며 행콕, 야마토, 캐럿 등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기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우타의 보컬 성우를 맡은 일본의 가수 아도는 일본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1위를 석권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등 각종 국가에서도 차트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의 팔로워 수도 약 100배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졌기에 우타의 노래를 연기한 아도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시키와 함께 극장판 캐릭터 중 유일하게 원작에도 등장하는 정사 캐릭터이기에 원피스 정식 애니판에도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을 통해서만 등장하였으며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보는 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타가 정사 캐릭터라는 점은 우타의 인기몰이에 확실히 도움이 되어 보였으며 실제로 정식 애니판에 우타가 등장한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우타의 검색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타는 샹크스의 딸입니다. 물론 친딸은 아니며 샹크스가 입양한 양자식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어느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그 해적단의 보물과 식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해적단에 승선하여 보물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물상자를 열었는데 그곳에 우타가 있었고 샹크스는 이를 못 본 채 할 수 없었기에 결국 우타를 걷어들였고 자신이 입양해버립니다. 참고로 과거 로저 역시 록스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보물상자를 열었다가 우연히 샹크스와 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샹크스와 버기를 자신의 해적단 견습선원으로 임명한 뒤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마도 샹크스 역시 로저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우타를 자신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타는 샹크스에게 거둬진 이후 샹크스를 진심으로 따랐으며 샹크스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우타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자신들과 계속하여 항해를 하게 되면 가수는커녕 제대로 된 노래를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타를 엘레지아에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타는 과거에는 샹크스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나 현재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샹크스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적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적 자체를 혐오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타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노래 열매입니다. 우타는 과거부터 가수가 되고 싶어 하였으며 음악에 출중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밝혀졌기에 우타와 노래 열매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래 열매는 하비하비 열매, 책책 열매 등과 함께 논해급 사기 열매로도 불리는 열매입니다. 노래 열매를 먹은 인물이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노래를 끝까지 들은 인물은 가상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 갇힌 인물은 자력 오르는 가상세계에서 탈출할 수 없으며 능력자가 마음대로 가상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기에 사실상 능력이 발동되면 파해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혹자는 노래가 끝나기 전에 급습하여 능력자를 죽이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우타의 능력은 전보벌레를 통해서도 시전할 수 있으며 TV,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능력을 시전할 수 있기에 사실상 우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능력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능력자가 사망하게 되면 절대로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바깥 세계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노래 열매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자가 잠에 들어버리면 능력이 해제되기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우타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엘레지아에는 토트무지카라는 금단의 곡이 있으며 노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면 토트무지카라는 괴물이 실제화됩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는 총 3번의 진화를 거치며 최종 단계인 능력자를 집어삼킨 이후 더욱 강해지는 3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포네그리퍼에서도 경고할 만큼 위험한 능력이기에 원피스의 주인 조이보이조차도 경계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타는 무심코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괴물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무지카는 우타를 집어삼켜버렸고 토트무지카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등장과 동시에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를 부숴버리며 존재만으로 코즈키 오뎅 이상의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 기어 5를 사용한 니카 루피아 밀지모자 일당 카타쿠리, 오븐, 코비, 헤르메포는 힘을 합쳤고 무려 2명의 사왕의 협공 끝에 토트무지카를 무찌릅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각각 우속과 야속이 엄청난 견문색 패기를 이용하여 양세상 모두에서 토트무지카의 약점을 찔렀기에 토트무지카가 격파되었지, 만약 토트무지카의 공략법을 알지 못했다면 루피와 샹크스의 협공조차도 토트무지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할 만큼 토트무지카는 강력한 보스였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필름 레드가 공개된 이후 로저와 흰수염 거프를 아득히 뛰어넘는 강함을 보여준 토트무지카를 패트릭 레드필드와 비교하며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는 로저가 아닌 토트무지카와 패트릭 레드필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타는 토트무지카가 깨어난 이후 몸을 뺏겼으며 토트무지카에 의하여 세계는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와 샹크스의 활약으로 토트무지카가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토트무지카는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우타는 혼신의 힘을 다해 토트무지카를 봉인시킬 수 있는 세계의 이어짐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결국 우타월드의 모든 이들이 해방되며 토트무지카를 완전히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샹크스에게 모두들 무사할까?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괜찮아, 인간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리고 신시대는 눈앞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최후의 노래를 부른 이후 사망해버렸고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타를 추모해줍니다. 또한 루피 역시 우타가 죽었다는 사실을 직시한 이후 슬퍼했습니다. 우타는 샹크스에게 우연히 거두어진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의 후샤 마을에서 우연히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우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루피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자신도 매우 어렸음에도 루피의 앞에서는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잠시 후샤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우타를 엘레지아에 내려준 뒤 다시 후샤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우타가 어디로 떠났냐고 물어보았고 샹크스는 우타가 가수가 되기 위하여 바다에서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 루피는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고 샹크스가 우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잠시 샹크스에게 절규하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루피가 이그마의 수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빨간머리 해적단이 루피를 구해주며 루피와 샹크스는 다시 친해졌습니다. 우타는 어린 시절 버려진 자신을 구해준 샹크스를 진심으로 동경하였으나 샹크스가 어느 날 자신을 엘레지아에 놔두고 떠나자 그날 이후 샹크스를 크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샹크스와 같은 해적들 역시 원망했으며 급기야 인간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타는 노래노래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인간들을 재앙에 빠뜨리기로 결정하였고 전세계에 자신의 노래를 송출할 수 있을 만한 유명한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타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 우타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전보벌레로 자신의 노래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결국 전세계의 70%나 되는 사람들을 우타월드에 가두는 데 성공하였고 세상이 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타는 결론적으로 샹크스가 자신을 버리고 갔던 것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세계 멸망을 막았습니다. 한편 우타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인지한 세계 정부에서는 후지토라와 키자루를 파견하여 우타를 생포해 오라고 명령하였고 후지토라와 키자루는 해군을 이끌고 우타를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결국 해군은 우타를 생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해적들은 은근히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인물들이며 특히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저 해적단은 최후의 여행을 할 때 빙크스의 술을 열창하기도 하였으며 루피도 브룩이 음악가라는 사실을 깨닫자 사력을 다해 브룩을 영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음악과 해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우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로 활동하였으며 우타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우타가 고작 해적단의 음악가로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 우타를 엘레지아에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세계적인 가수보다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가 더 좋았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그간 극장판에서 반디월드, 시키, 블릿 등 전설적인 영감들을 많이 그렸으며 본편에서도 전설적인 영감들을 많이 그렸기에 필름 레더에서만큼은 신선한 변화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설의 할배들을 그리는 것은 질렸다고 라고 말하며 전설적인 영감들을 그리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다 작가님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버추얼 유튜버들에서 영감을 얻었고 버튜버들을 모티브로 한 우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편집팀에서도 우타의 디자인을 극찬하였고 우타는 비로소 필름 레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흥행을 위하여 샹크스의 딸이라는 설정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피스 필름 레드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영화가 되었고 우타 역시 단기간에 야마토 행콕 캐럿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우타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려졌으며 해적선에서 나뒹굴만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에게 거둬진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았으나 결국 샹크스와 이별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샹크스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의 실수로 우타는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토트 무지카에 의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우타는 원피스에서 손에 꼽힐 만큼 불우한 인물이며 최후도 좋지 않은 인물이기에 원피스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타는 루피와 매우 친했던 친구이며 루피 역시 우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내가 만들어줄게. 내 노래가 있으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래로 세상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타는 세상을 바꾸는 데 실패하였고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우타와 마찬가지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며 훗날 세상을 바꿀 인물이기에 우타는 비록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을지라도 언젠가 루피가 우타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것으로 추정되기에 루피는 자신의 소꿉친구인 우타의 소원을 언젠가 이뤄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는 현재까지 총 15개의 극장판을 공개하였으며 매력있는 빌런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다만 극장판 1에서 9기까지는 오다 작가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에 원피스의 스토리와 연관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에서는 오다 작가님이 직접 검수한 10에서 15기의 보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름 스트롱월드의 보스는 로저의 라이벌 금사자 시키로, 시키는 역대 원피스 캐릭터 중 가장 심각한 주인공 버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체이스의 보스는 슈나이더와 버즈로, 이들은 오해 때문에 루피와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필름 Z의 보스는 전 해군대장 제파로, 제파는 거프 센고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전설적인 해군이었으며 대부분의 해군을 키워낸 해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름 골드의 보스는 그랑 테소로의 주인 테조로입니다. 테조로는 신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거물이었으며 전세계의 통화 20%를 보유한 작중 최고의 부자입니다. 필름 스탬피드의 보스는 전 로저의 적단이자 귀신의 후예라고 불리는 더글라스 블릿입니다. 블릿은 로저를 따라잡고자 했던 인물이며 내심 해적왕이 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필름 레드의 보스는 엘레지아의 악몽 토트 무지카로, 토트 무지카는 조이보이마저 경계하여 포네그리프의 그 위험성이 기록되어 있는 강력한 인물입니다. 이게 공식 포스터입니다. 이거 보니까 딱 느낌 이거다. 비율이 큰 순. 샹크스가 메인이다. 그 다음이 루피고 그 다음이 우타. 일단 오다 작가님이 이거 직접 그린 거랍니다. 오다 작가님 원래 직접 그리지 않나요? 아니 원래 극장판은 포스터는 딴 사람들이 그렸는데 하나 그려를 줬대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오다 작가가 이랬습니다. 이젠 늙은 영감들을 그리긴 싫습니다 하면서 좀 젊고 싱싱한 사람을 그리고 싶다. 이제 옛날 이야기보다는 현재 이야기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팬들이 그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더 잘 팔린 거 아닙니까? 샹크스가 그냥 메인이야 완전. 확실히 포스가 있어. 자, 그리고 이게 원작 종합 프로듀서가 오다 H로 원피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저 일본인은 알 겁니다. 원피스의 작가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진짜로 스토리를 넣기 때문에 샹크스 뭐 이런 설정들은 본판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극장판이긴 하지만 오다가 힘을 준
극장판 아닙니까 이게? 오다가 이게 옛날에 시키가 좀 대참사가 나서 그런지 요새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시키 그렇죠. 디오토한테 진 거 완전 대참사 수준이 넘었다. 자, 그리고 주인공 예고편이고 세계 최고의 가수랍니다, 이 사람이. 근데 원피스 세계관에도 가수가 있네요.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러게 원피스 세계관은 해적지라고 싸움판만 있는 숫자라는데 해적 해군 병원은 원래는 똑같나봐 두 개가. 뭐 원피스 세계관도 막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하고 이러나? 그렇죠. PC방도 있고 막 해적들 심심한 PC방 가서 게임하다 해군 만나면 도망가고. 재밌겠네. 자, 그리고 루피와 오타가 이 예고편에서 공개가 됐는데 어릴 때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여기 루피 그 고향 마을 갖고 샹크스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오타를. 자, 그리고 이제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 모음입니다. 이거는 흰수염 해적단에 올라섰을 때죠. 이때는 내가 볼 때는 세게 안 썼어. 말해! 힘 조절했다고. 남의 배에 타니까 사람 너무 많이 좀 치운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저 봐봐 이상한 친구들도 좀 서 있기 때문에 얘들이 딱 길막하려고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니 열받아서 재웠네. 자, 그리고 이거는 폐왕색을 방출하니까 뒤에 얘들이 다 나름 센 애들이거든. 해군 장병들이라서 이 정도면 악마의 열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악마 열매 뭐 번쩍번쩍 번개 다 합친 거 아니야 그냥? 더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볼링핑 마냥 근데 부딪히네. 날라가는 와, 거랑 이거는 맞아서. 흰수가 흔들흔들 찍었는 거 그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사기적인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야? 아니 이거 근데 게임 특혜 아닙니까? 너무 사기인데 이건 뭐 쿠릉쿠릉 열매 상위원 아니야 그냥? 더 좋지 폐왕색 그러니까 백이니까. 폐왕색 전기를 떨구는 이거는 진짜 이러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3대장 빼곤 다 전멸하겠다. 이 정도 강자가 해왕류한테 팔을 뜯겨? 해왕류 다가오면 슝 해서 날아갔겠다. 대왕류가 그래서 이무라는 설도 있어. 그 해왕류 루피한테 맞았잖아. 근데 와, 이거 간지가 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흰수염과 충돌입니다. 폐양색을 충돌하니까 하늘이 갈라졌네. 이때 둘 다 그냥 힘 조절해서 안 당한 것 같지. 만약에 좀 둘 다 풀파워로 쳤으면 닿지 않았다.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피는 뭐 빠질 수가 없죠. 원피스가 연재되는 한. 정상결전에서도 참전을 했어. 심지어 밀짚모자 일단 다 나왔는데도 과거 이야기 빼고는 올 참석이다 그냥 이 친구는. 과거 뭐 거프 vs 로저 이런 얘기 아닌 이상은 나오고 루피가 이런 옷을 좀 입고 나온다고 하네요. 필름 레드에서는. 딱 해적다운 옷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밀짚모자 일당의 조로입니다. 조로는 확실히 초록색 머리라서 뒷배경도 좀 초록색이네. 뒤에 해골도 눈을 한짝 잘라버려서. 조로가 만약에 선장이었다면 저런 해적기를 들고 다녔겠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쌍디입니다. 이거 쌍디가 아니라 듀발 아닌가요, 이건? 듀발이 쌍디랑 상당히 닮아서 포스에 듀발이 담겼잖아 근데 이거 우속. 저격왕. 저 해골이 다 좀 특색이 있는 게 좀 재밌네 보는 맛이 있어. 약간 뒷배경을 밀짚모자 일당의 애들이 만약에 선장이었다면 루피 밑으로 안 가고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나미입니다. 나미가 일단은 극장판마다 좀 매일 등장을 하죠. 그렇죠. 초창기 멤버기 때문에 또. 그 다음은 프랑키. 이거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네, 이 친구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모이칸으로 잘라 좀 재밌게 꾸며서 나왔다. 확실히 개그캐라서 그런지 좀 개그를 할 것 같네요. 개성 있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초파도 칼을 차고 있는데요. 좀 뭔가 큰 전쟁을 치르러 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브룩입니다. 얘도 칼 비슷한 거 들고 있네. 브룩은 원래 저거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빈. 로빈은 좀 다르게 생겼다. 못 알아볼 뻔했다.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서 그런가? 그 정도는 아닌데? 머리에 뭐를 써서 그런가? 완전 다른 것 같습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징베가 극장판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징베가 이제 동료가 되면서 첫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얘가 동료가 아니어서 딱히 그 장판에 나올 이유도 뭐 등장하는 이유도 딱히 없었는데 이제 좀 자주 나오겠다. 자, 징베가 흰수염 해적단, 칠무의 빅맘 해적단, 태양 해적단 뭐 5만 대를 거쳐서 결국 밀짚모자 일당으로 왔는데 또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만약에 카이도한테 졌다? 그러면 백수 해적단 들어갔어. 난 사실 얘가 필요했어. 자, 그리고 이제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도 필름 레드에 오는데 얘는 뭐 평소랑 옷을 비슷하게 입은 것 같네. 바지만 좀 다르게 빨간색을 준비해서 입은 것 같네요. 그리고 샹크스는 이 망토가 강지죠. 항상 망토를 치운 버전이 있는데 그거 보면 엄청 좀
간지가 떨어집니다. 그니까 자기도 알고 망토 걸치고 다니잖아, 맨날. 팔을 잃은 이후부터는 망토를 꼭 걸치고 다녀. 그전에는요? 그냥 돌아다녔지. 그리고 또 팔이 없으면 약해 보이니까 잡돌들이 자꾸 덤비면 귀찮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벤 베크만입니다. 이 친구도 망토. 뒷발이 조금 다르나? 아니네요. 똑같네요, 얘들은. 해적기가. 벤 베크만 이 사람도 솔직히 김수원님 처음엔 구독 몽둥이로 감사합니다. 히그마 따까리들 때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니모 수루나 키자루 키자루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거 보니까 그냥 키자루보다 세다는 말도 많이 나왔어. 그리고 럭키로 이 사람은 원래 초록 돼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번엔 핑크색 옷을 입으니까 이거 보니까 베이컨 생각납니다. 먹는 베이컨이요. 약간 웃기게 생겼네 럭키로가. 럭키로 처음에 디자인을 좀 잘못했다는 말도 많았어. 근데 이런 놈이 어떻게 세? 하면서. 우솝의 아빠인데 이제 우솝을 버리고 튀어가지고 좀 민심이 안 좋긴 하거든요, 독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또 우솝이랑 만나면 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우솝도 버리고 가서 딱히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솝도 자기 따까리들 버리고 왔잖아. 양파하고 그냥 그거네. 당근하고 유전이었네요. 야솝도 지 아빠가 버렸을 수도 있어. 그럼 유전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인가? 자, 그리고 이제 해군 측에서는 사카즈키인데 웬일로 까만 옷을 입었죠? 이 친구는 흰 옷이랑 빨간 옷만 입는 친구인데 이번엔 까만 옷을 입고 왔네. 스타일의 아예. 변화를 줬다. 그리고 그리고 꽃도 보라색이야. 옷은 원래 보라색입니다. 옷은 원래 빨간색 아닌가? 보라색. 옷이 빨간색이고 원수되면 흰색이었는데 얘는 이제 완전 깜장색 옷을 입고 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키자루. 얘도 색이 좀 바뀌었어. 원래 흰색 노란색이었잖아. 그니까 까만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해군들이 약간 까만색 컨셉이네. 키자루도 솔직히 간지가 나는데 키자루는 좀 떡락했죠. 여기서 추후 내용을 좀 말하자면 키자루와 후지토라가 같이 있었는데 샹크스가 폐양시키니까 땀 흘리면서 튀었다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친구로 후지토라. 이 사람도 은근 나온 지 안 되는데 극장판 자주 등장해. 스탬피드에도 등장했잖아. 운석 떨어뜨리는 걸로. 도로랑 대충 놀아주고 아이 가라 운석 떨구는. 얘도 근데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왜? 얘가 검사래요, 오다 피셜로. 근데 미호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니까 미호크보다는 딱 봐도 아래야. 그리고 검술로는 얘가 져도 능력을 쓰면 몰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오로송들도 이번엔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얘는 딱히 많이 등장은 안 하고 그냥 가오 잡으면서 왼바지 말 거야. 자, 그리고 트라팔카 로우. 이 친구도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 인기 2등이야, 루피 다음으로. 그래가지고 오다 작가님이 빼놓을 수 없고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샹크스가 좋다, 뭐 우타도 재밌다 이런 반응이고. 요약하면 샹크스 좋다, 우타도 처음 알았다.